네, 이번 시간에는 포톤 에셋을 임포트를 해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셋 스토어에서 포톤 API를 다운로드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니티 에디터의 에셋 스토어로 들어가 볼게요. 유니티 에디터에서 윈도우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에셋 스토어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서치 온라인 클릭해서 에셋 스토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Search for Assets 부분에다가 포톤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에셋들이 등장을 하죠. 포톤으로 만든 게임들도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는 무료 에셋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포톤, 푼,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과금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100ccU라고 해서 100명의 동시 접속자 수까지 허용하는 그런 에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무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Free Assets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포톤 개발을 위한 에셋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포톤 보이스 투, 챗, 네트워킹, 볼트, 그리고 밑에 푼2 이런 식으로 있죠.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보이스 챗 그리고 채팅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에셋들도 가져올 거고요. 이번에 사용할 에셋은 여기 보이는 푼2입니다. 네, 요게 이제 멀티플레이를 제공을 하게 해주는 멀티플레이어용 유니티 포톤 에셋이고요. 여기서 내 에셋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자신의 에셋에 에셋 스토어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오픈인 유니티 클릭하고 열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니티의 패키지 매니저로 접속이 되죠. 그리고 패키지스의 My Asset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 받은 푼트 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받으시면 안 돼요. 푼트 프리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푼트가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다운로드가 다 되었으면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유니티 프로젝트 안으로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버튼 클릭. 네, 이렇게 포톤이 임포트가 다 되었으면 여기에 포톤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죠? 유니티 프로젝트 뷰에 보시면 포톤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푼 위자드라고 하면서 푼 셋업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푼 셋업 부분에 보시면 앱 아이디, 월, 이메일이라고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빈칸에다가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포톤 사이트로 가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새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눌러서 저희가 사용할 포톤 푼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명 집어 넣었었죠. 네, 저희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푼이라고 앞에 아이콘, 유니티 아이콘이 되어 있는 요 에셋 API를 가져올 건데요. 20ccU라고 되어 있으니까 20명이 동시 접속자 수까지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톤 네트워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부분에 커서를 대시면 선택이 됩니다.
네,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주신 다음엔요. 유니티 엔진으로 돌아와서 이 블랭크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컨트롤 V 해서 이 아이디를 붙여넣기를 해주고 셋업 프로젝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포톤 서버 네트워킹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어주시면 앱 아이디 푼 하고 앱 아이디를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앱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동시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다른 앱 아이디를 사용하면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모두 다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팀 프로젝트나 협동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같은 아이디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는 나중에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플레이어 이런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 인스펙터 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찾을 수가 없을 때는 걱정 마세요. 여기 포톤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에셋에 보시면 포톤 폴더가 있고요. 이 포톤 폴더 밑에는 포톤 유니티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resources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톤 서버 세팅즈라고 하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다시 앱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다시 다른 오브젝트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 바뀌었습니다. 다시 윈도우에 가볼게요. 윈도우 들어가셔서 포톤 유니티 네트워킹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보면 하이라이트 서버 세팅이라고 창이 있을 거예요. 이 메뉴를 클릭해 줄게요. 네, 메뉴를 클릭해줬더니 아까 전에 봤던 익숙한 창이 나왔죠? 네, 인스펙터 창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앱 아이디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었으면 포톤 서버에 접속해서 룸을 생성하는 절차를 처리할 스크립트를 제작을 할 건데요. 네, 여기가 이제 룸이 되겠죠? 하나의 게임 공간이 될 거고요. 게임 공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룸들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룸에 접속하기 전에는 로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비는 룸을 선택하는 창이 되는 거겠죠? 즉, 포톤 서버에는 로비와 룸의 개념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룸 단위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포톤 서버에 접속하면 룸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네트워크 게임을 실행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룸에 입장해야지만 해당 룸에 접속한 다른 유저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포톤 서버에서는 자동으로 로비에 입장을 하게 했었는데요. 현재 버전은 로비에 입장하는 별도의 함수를 호출을 해야지 로비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는 유저가 현재 룸이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룸이 목록을 받아와서 특정 룸의 입장에 이런 네트워크 게임을 또 즐길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포톤 서버에 접속해서 룸을 생성하는 절차를 처리할 스크립트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버 접속, 룸 생성 이런 것도 다 스크립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볼게요. 에셋 맨 상위 폴더에 가보시면 스크립트라고 하고 있는 폴더가 보이죠? 스크립트 폴더 클릭을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트하고 C#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포톤 매니저라고 지어주도록 할게요. 포톤 매니저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가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포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되죠. 포톤에서 활용하는 함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포톤 전용 API를 가져와야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가져와 줄 건데요. 포톤 API는 using 포톤으로 시작해요. 포톤하고 점 찍고 푼이라고 합니다. 방금 푼2 가져왔었죠? 푼이라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밑에 using 포톤 점 real time 이라고 2가지를 가져올게요. 포톤 API를 사용하기 위한 2가지 네임스페이스였고요. 네, 기존에는 이렇게 포톤 매니저라는 거는 클래스에 모노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베이스 클래스를 참조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이 모노 비헤이비어가 아니라 모노 비헤이비어 푼 콜백스라고 하는 베이스 클래스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푼의 다양한 콜백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를 가져와 준 거예요. 네, 이제 밑에다가 코드를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이 포톤 매니저 클래스 바로 아래에다가 우선 변수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일단 private로 변수를 선언을 할게요. 여기서는 버전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read only로 할게요. 버전을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read only 하고 string 버전이라고 스트링 타입으로 버전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따옴표 들어가겠죠? 그리고 1.0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1.0f 해주고 버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꾼다 하실 때는 여기서 버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저 아이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아이디 입력해 볼게요. private string user id 에서 유저 아이디도 지금 스트링 타입으로 들어가 있죠. 스트링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이라고 말을 해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에 그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어떤 문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숫자도 되고 문자도 되고 기호도 돼요. 유저 아이디를 뭐라고 해볼까요? 유저 아이디 네, 갑자기 생각난 마리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고요.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 대신에 저희는 다른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awake라고 하는 함수를 써볼게요. awake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스타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스타트랑 아주 유사한데 스타트는 프레임이 업데이트 되자마자 첫 번째 프레임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호출이 되는 거죠. 근데 awake는 더 일찍 호출이 됩니다. 딱 스크립트가 시작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자마자
미리 세팅을 해놓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세팅을 짠 하고 해놓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wake 함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방장이 새로운 씬을 로딩했을 때 해당 룸에 입장한 다른 접속 유저들에게도 자동으로 해당 씬을 로딩하게 해주는 함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같은 룸이 유저들에게 자동으로 씬을 로딩하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포톤 네트워크 automatically sync scene이에요. 자동으로 싱크로나이즈죠. 동기화를 한다, 씬을 동기화한다 해서 여기다가 true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이제 포톤 네트워크 게임 버전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뭐냐면 같은 버전의 유저끼리 접속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유저끼리 접속 허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전이 1.0이고 처음 릴리즈한 게 1.0이고 그 다음에 1.1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1.1로 업데이트한 사람들끼리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버전이 다른데 두 개의 접속을 허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버전업을 했을 때 맵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1.0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맵이 안 보이겠죠? 그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버전만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버전을 불러와서 요 스트링을 불러와서 버전 같은 것만 허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저에게 유저 아이디를 할당을 해줘야겠죠? 유저 아이디 할당을 해주도록 할게요. 포톤 네트워크 닉네임이라고 해서 유저 아이디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는 이제 포톤 서버와 통신 횟수를 설정을 할 건데요. 포톤 서버와 통신 횟수 설정인데 얘는 초당 30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초기 값이 초당 30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debug.log라고 해서 debug.log를 하게 되면 유니티 엔진에서 여기 콘솔이 있죠. 콘솔 창에 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debug.log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뜨게 돼요. 그래서 포톤 네트워크 send rate라고 해서 이제 send rate가 초당 30회라고 했죠? 그러면 30이 계속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debug.log에 뭐 hi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hi라고 하는 문자열이 뜨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변수값, 함수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함수의 값이 들어가겠죠. 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게 뜨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통신 횟수가 잘 일어나고 있나를 디버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찍어주는 겁니다. 로그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서버 접속! 드디어 서버 접속을 합니다. 어떻게 서버 접속을 하냐? 포톤 네트워크 connect using settings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버 접속이 됩니다. connect using setting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는 콜백 함수를 불러와야 돼요.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는 호출이 되었을 때, 그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이 되는 함수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콜백이죠. 호출했을 때. 네. 콜백 함수에서는 먼저 포톤 서버에 접속을 하면 unconnected to master라고 하는 콜백 함수가 여기 호출이 되게 됩니다. 얘는 포톤 서버에 접속 후 호출되는 콜백 함수. 그러니까 포톤 서버에 접속이 되면 이 함수가 콜백이 되는 거예요. public override void on connected to master 여기 있죠? 여기 자동 완성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on connected to master 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 콜백 함수에서 로비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속성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콜백 함수가 제대로 호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선 로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bug.log를 찍어 볼게요. 여기서 connected to master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왔어요. 마스터 서버에 들어왔어요. 라고 메시지를 로그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debug.log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숫자 4 위에 있는 shift 4 해서 달러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포톤 따옴표 상따옴표하고 포톤 네트워크 in 로비 한 다음에 중괄호를 치고요. 포톤 네트워크 in 로비 속성을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톤 네트워크 in 로비가 true이냐 false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비에 입장이 되었으면 true라고 나올 거고요. 입장이 되지 않았으면 false라고 나오겠죠. 네, 이제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이 밑에다가 포톤 네트워크 join 로비라고 할게요. join 로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장해라 로비에 입장해라 라고 하는 거죠. 로비 입장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포톤 서버에 접속을 했죠. 그리고 로비에 입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로비에 입장하게 되면은 또 호출되는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콜백 함수가 어떤 게 호출이 되냐면 이제 여기에는 로비에 접속 후 호출되는 콜백 함수가 있어요. 여기 join 로비가 되면은 public override void on joined lobby라고 해서 로비에 입장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이 콜백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똑같이 debug.log를 이용해서 로그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로그 어떤 거 찍을 거냐면 여기 앞에 적었던 요 로그 있죠? in 로비, 로비에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라고 하는 거 요거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in 로비가 false로 나오겠죠? 얘는 false로 나올 거고 join 했으니까 여기서는 true로 나오겠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크립트 저장을 해주시고요. 유니티 엔진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하이어라키에 포톤 매니저를 위해서 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Create Empty 눌러줄게요. 이름은
포톤 매니저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톤 매니저 오브젝트에다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포톤 매니저 스크립트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 콘솔 창에 30 뜨죠? 30 하고 connected to master 된 다음에 이제 false라고 떴다가 true라고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30은 뭐예요? 30은 여기죠? debug.log 포톤 네트워크 샌드레이트에서 초당 30회 뜬다고 했으니까 얘가 30으로 떴죠. 그 다음에 이 debug.log의 connect to master 제대로 지금 연결됐어요. 접속됐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포톤 네트워크.in 로비가 false죠. 여기 지금 false 나오죠. 왜냐하면 저희는 로비에 입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join 로비 했더니 여기에는 밑에는 true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차로 지금 49초 12초 49인데 여기는 보시면 12초 54 그리고 12초 55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톤 로비에 접속하는 것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